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건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다음에는 이제 또 주택법이 나오는데요.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건축법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 기준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을 수 있는지 또 뭐 하자 보수 기준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주택법입니다. 그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건축법은 건축물 전체를 다뤄요. 그래서 물리적인 건축 기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런 내용들, 뭐 높이 기준, 뭐 일조 기준, 뭐 건축물의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그 많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택이.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자, 이것들을 이제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뭐 주택 청약 얘기도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건축법이 규모가 크고 주택법이 작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주택법도 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크게 들어가는 것은 그 사업 규모가 엄청 클 수 있죠. 건축법에서도 특별 건축구역 같은 데 들어가는 초대형 건축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어마어마한 또 건축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크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법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요. 건축 설계하고 그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 신고를 할 때도 있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허가든 신고든 되면은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을 시공이라고 하고요. 시공과 동시에 이제 감리가 들어가고 최종 다 지으면 사용 승인이 되고 이제 유지 관리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향상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건축법에서의 용어 정의는 여기서 이제 다 다루지 않고요. 어차피 이후에 다시 또 반복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간추려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지하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요.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은 건축물이요, 이 땅속에 묻힌 부분이 같거나 더 많아야 돼요. 이것에 비해서. 그것을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 높이라고 쓴 거는 이게 이제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평균 높이를 계산한다는 거죠. 평균 높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상정한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요, 내기, 보, 틀, 바, 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암기를 하세요. 나중에 뭐 대수선 얘기 나올 때 요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바닥, 주계단, 이것을 이제 주요 구조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주요한 구조를 이루는 그러한 부예요. 구조적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력벽, 기둥, 이게 사익 기둥이 아니고요, 기둥입니다. 작은 보가 아니고 보입니다. 차양이 아니고 지붕틀이고요. 최하층 바닥이 아니고 그냥 바닥이고요. 옥외 계단이 아니고 그냥 주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란다 하는데 그게 이제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 발코니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에 따라서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게 베란다입니다. 건축선, 그 외벽선, 이게 이제 외벽선인데요. 외벽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데, 이런 공간이 왜 생기냐면요, 층간 이 바닥 면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 면적과 이 면적의 요 면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그 외부 공간을 말해요. 그걸 이제 베란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지붕이 없는 상부층의 바닥 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베란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이제 실제로 건축법에서 이 베란다에 관련된 그런 시험 지문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은 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이 발코니와 관련해서 노대 개념이 이제 나오고 바닥 면적에 어떻게 산입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발코니라는 것은 이 외벽선 바깥쪽으로 돌출된 그런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 공간을 이제 발코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가 이 발코니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테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경우 데크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이 테라스는 이 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건축물 일부분으로 그렇게 포함된 공간을 이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가요, 이제 이렇게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옥상에도 테라스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데크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목재 데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목재 등으로 덧댄 바닥 지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테라스와 데크가 또 달라지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이 공구방, 설계도서는 공구방에 보관하죠.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가 설계도서다. 그 밖에 또 정하는 필요 서류를 말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요, 이 3돌 사이예요.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자,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3m 이상 돌출된 그러한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그런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이 기둥을 잴 때는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층 건축물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층 이상이거나 120층 이상인 건축물을 다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이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통상적인 건축물의 층고를 4m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0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5층이라도 이거나니까 높이가 120m 이상이면은 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120m가 못 되더라도 30층이면은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5 곱하기 4는 200이죠. 그런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 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특별히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다 고층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중에서도 50에서 50층 혹은 200m 이상이면은 초고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고층 건축물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를 준초고층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초5부터 고3까지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요,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만큼은 안 되지만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그냥 보통 건축물은 이 다중도 아니고 준다중 이용 건축물도 아닌 것은 그냥 일반 이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을 보면은 일단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요,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용도 불문하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 면적이 약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이런 특정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 또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문종, 판, 운숙종이다 이런 거죠. 문화 및 집합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요. 다중이 이용하는 이 16층에서 5천의 문종을 판, 운, 숙종. 자, 그래서 문종을 팔아버렸어요. 문종을 판, 그리고 운, 숙종. 자,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서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이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긴 한데 이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은요. 야외 공간이나 아니면 뭐 개방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그런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제외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가 이 재난 발생 시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화재나 피난시설 같은 것들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수시설 중에서도 화물용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여객용 시설인 경우 해당되고요.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에서도 종합병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큰 곳, 뭐 잠자는 곳,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지는 거고요. 다중이용 건축물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다중에 준하는 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가요, 5,000 이하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그런 건축물 중에 요 문종판 운석종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문종판 운석종이 5,000제곱미터를 넘어버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5,000 이하, 1,000 이상이면은 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플러스 의관장 교육운동로가 있습니다. 이 문종판 운석종이요, 새로운 마음으로 의관장하고요, 교육과 운동 안 하면서 그렇게 자제하면서 살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락시설, 관광, 여기서는 이제 휴게시설이고요. 숙박시설이 아니라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준다중 건축물이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 뭐 업무시설, 수련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다 준다중 건축물도 아니고 물론 다중이용 건축물도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기타 용어를 보면은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는요, 이게 견딜 내자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구조고요. 화재. 그 다음에 방화 구조는요, 이게 이제 막을 방자잖아요. 그래서 화염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다. 난연 재료는 불탈 연이고요. 난이 힘들 난이잖아요. 불타기 힘든,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그 불연재료는 아예 타지 않는, 잘 타지 않는 게 아니라 불에 아예 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준불연재료는 타지 않을 그런 불연재료에 준하는 그런 재료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생각하시면서 키워드만 딱 골라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른 거 끼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런 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딱 알아두시면은 혹시 관련된 문제 나오면 바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거의 억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내일 시간에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